전염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선진국의 기대 수명이 93세이고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7세로 무려 16년이나 차이가 나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. 사실 이 블루존을 연구하게 된 이유도 댄 비트너가 미국인이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까? 왜 이렇게 많은 질병에 시달릴까? 또 국가 예산의 의료비 지출이 너무 이제 치명적으로 증가한 이런 현실 속에서 연구가 이제 시작된 거죠.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또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의 투자로 이제 이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. 저도 이제 미국에 여러 번 가서 그들의 이제 삶의 패턴을 보면 저렇게 먹고 살면 병 안 걸리기 어렵겠다. 너무 느낌이 와요. 이제 음식점에 가도 편의점 같은데 패스트푸드점 가도 음식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알려진 패스트푸드가 너무 많잖아요. 이 패스트푸드의 수출국이기도 하죠. 미국에서 한 패스트푸드의 어떤 회사가 다른 나라에 정착하면 그 후로 정확히 10년, 15년 이후에 암, 당뇨병, 고혈압 환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. 현재 이 블루존 6대 지역도 문명과 점점 가까워진 지역들은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패턴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가공식품의 수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초가공식품, 미국인들의 식단은 SAD라고 해서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 식단의 주 구성을 보면 57%가 가공식품입니다. 가공식품을 50% 이상 먹다 보니 이제 미국인들의 체형을 보면 주로 이제 길에서 그냥 쉽게 만나는 미국인들의 체형은 굉장히 비만이 심하죠. 뭐 복부 비만 포함해서 거의 날씬한 사람 찾아보기가 한국처럼 쉽지가 않은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. 근데 비만은 비만만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혈관의 문제, 당의 문제, 여러 염증의 문제들을 동반한 상태로 비만이 같이 오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. 뭐 어떤 단어로는 미국을 질병공화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가공식품.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주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수명이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로는 좀 저는 중독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. 담배라는 것도 보면 지금은 이게 뭐 발암물질로 완벽하게 규정이 됐지만 담배는 처음에 의사들이 홍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가운을 입고 미국의 의사들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으로 광고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 외에도 약물 중독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심각한 약물 중독이 시작이 된 거고 현재는 뭐 청소년 약물 중독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그런 치료들도 많아지고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. 이런 어떤 중독, 술이나 담배나 약물 중독, 또 요즘 또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또 생겨났죠. 우리도 많이 겪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서 몸이 손상이 되고 뇌 건강도 손상이 되면서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, 라이프 스타일이 아예 건강하지 않은 패턴으로 가는 거죠. 뭔가에 중독이 되면 무절제한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미 무절제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제가 항상 이제 질병은 질서가 깨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disease라는 것도 is, 편안함이 dis, 깨진 것, 또 disorder, 이것도 order, 질서가 dis, 깨진 것. 그래서 몸의 질서, 마음의 질서가 깨진 것이 바로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어떤 거에 중독이 됐다는 상태는 몸과 마음의 질서가 모두 다 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약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상당히 이제 치료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. 또 하나의 요소로는 너무 손쉽게 약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직접 편의점에 가서 좀 많이 놀랐던 사실은 약국 자체가 거의 들어와 있는 정도로 보일 정도로 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우리도 편의점에서 이제 약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약에 제한이 돼 있잖아요. 우리는 약국을 가야만 더 많은 약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 약국의 이 약의 종류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우리가 그 쉽게 살 수 있는 약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좀 많이 더 놀랬던 것 같아요. 또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런 의료 기구들도 너무나 쉽게 늘 그냥 진열되어 있는, 그래서 또 조금만 아파도 너무 쉽게 약을 먹는 것이 아닌가, 약물 의존도가 너무나 많이 높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제 미국에서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하는 것이 의약물 남용 사고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가 약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. 감기만 해도 우리는 뭐 대여섯 가지 엄청난 약을
약을 많이 받고 오잖아요.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하나도 없는데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들인 거죠. 제가 만났던 이제 어르신들도 한 20가지, 30가지 약을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드시고 있는 모습들도 종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아직은 통계가 없는 게 아닌가. 의약물 남용에 대한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사망률이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, 미국의 경우에는 의약물 남용 사고로 무려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. 이러한 약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 약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 미국인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